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았어요.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워싱턴 DC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완연한 여름이 온 것 같으네요. 거기도 오늘 좀 더웠나요? 예, 낮에는 밖에서 걸어 다녔는데 네. 저뿐만 아니라 의사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땀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뉴저지는 오늘 날씨는 기온은 좀 높았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뉴욕 뉴저지로는 그렇게 막 덥지는 않았지만 오늘 정말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잠깐 워싱턴 DC의 날씨 얘기 좀 들어봤고요. 오늘 해볼 얘기는 지난 토요일이었죠. 이게 버팔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인종차별적인 그 증오 범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번 요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국내 테러고 증오 범죄라고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바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사건과도 같은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라는 법안을 빠르게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부터 매 회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연방의회에서 발의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2년 전에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런 법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제정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번 주에 급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요약을 드리자면 일단 이름부터가 말 그대로 국내 테러 방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Domestic Terrorism Prevention Act이고요.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FBI에게 국내 테러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예방하고 뿐만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국내 테러리즘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 정보위 그리고 국토안보위원회에 국내 테러리즘의 동향뿐만 아니라 특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국내 테러리즘으로 번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지난 국내 테러리즘 사건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다시 한번 또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또 다른 큰 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안보부, 법무부 그리고 FBI 세 주무부처가 공동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국내 테러리즘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또한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이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인디안 리저베이션에 있는 이 원주민 주민 단체나 있는 사법기관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예산과 또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 대응 잘 했죠. 경찰들도 대응하고 FBI도 나서고 다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체계화하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프로토콜 같은 걸 만들어서 지방이나 주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하겠다. 이거를 아주 법적으로 이제 법제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번에 당긴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대응을 조금 더 대응 방안을 네.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예방과 또 연방 정부 단위에서가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경찰관 또 사법집행기관에서 미리 예방 조치를 제고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특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사실 중도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근데 이 중도적인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각으로는 대부분의 국내 테러리즘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시각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네. 이는 1996년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었던 폭탄 테러부터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 코네티컷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아니면 또 최근에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버팔로에서의 총격 난사 사건 등등을 보면 모두 범죄자의 의도는 백인 우월주의를 터뜨리기 위해서 비백인을 척결한다, 인종 청소를 한다. 뭐 이러한 선언문도 나중에 증거로 발견이 되었고요. 네. 그 때문에 유색인종과 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해서 아무래도 공화당이나 또는 보수 성향의 정치권에서는 근데 국내 테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결국에 백인 우월주의 테러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테러 방지라는 명목하에 일부 극우주의자들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진보 성향의 활동가들이나 또는 의원들은 이런 법안이 예전 2001년 패트리어트 액트,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발효된 국토안보 테러 방지 법안이 남용되었던 것처럼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나 또는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는 시크 교도 등 남아시아계 또는 중동계 미국인들을 탄압할 수 있다, 그렇게 오남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백인 우월주의자를 어떤 타겟으로 하겠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상 글쎄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는데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2년 전에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된 적이 있지만 그때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3주 전에, 그러니까 4월 말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하원 본회의 투표에 표결을 붙이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측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또한 민주당 당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의원들, 특히 스쿼드라고 불리는 AOC나 또 라시다 틀레이크 등 이 제일 진보적인 의원 6명이 가장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표결 일정표에서 빼내는 이런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사건 이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모아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하고요. 빠르면은 이번 주 내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상원의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네요. 이번에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 내용에서 좀 혹시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의 반응이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짚어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백인 우월주의에만 국한을 하는 것이 과연 국내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발하는 진영으로만 나누자면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좌쪽에 있는 제일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사실 조금 더 보수적인 의원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보수 진영에서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헌법의 문자주의를 그러니까 헌법 그대로 적혀져 있는 그대로의 민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진 의원들에게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이런 식으로
국내 테러 방지 또는 국내가 아니더라도 테러 예방이나 방지 또는 처벌이라는 명목하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논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지난 2001년 테러 방지법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나 그런 행정 조치가 나올 때마다 진영을 무관하고 제기되는 우려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ACLU 그러니까 미국 민권자유연맹에서도 같은 이유로 특히 이슬람 교도들이 탄압받을 위험이 높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일어나고 있는 법안 내용의 조율이 더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뭐 말씀하셨듯이 AOC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조차도 이걸 반대한다. 그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지난 20년간 이 테러 방지법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 그렇죠. 내에 있는 시민들의 대상으로 감시가 특히 정보에 대한 감시와 도청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었잖아요. 그게 특정 인종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교도들이나 중동 출신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중동 출신인 경우에는 특히 그 감청과 도청 또는 신문 이런 것에 더 노출이 많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특히 진보적인 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코리 부시라는 미주리의 세인루이스 출신의 초선 의원은 이런 테러 방지 법안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이 공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좋지만 또 반대로는 이 공권력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으로 또 다시 예전 2020년에 일어났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같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은 이슈인 것 같아요. 총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슈나 이런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에 항상 인권이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정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하나 이번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의회에서 국내 테러 방지 법안이 다시 한번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그랬다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의회에서 이번에 가솔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법안의 발의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발의가 곧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매일매일 가솔린 가격이 안정될 것처럼 뉴스에서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실물 경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법안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을 주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과 또 제일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옆에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외부적인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외부 환경을 탓으로 이 정유 회사들이 가격을 단합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을 하는 법안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연방 정부는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정유회사 또는 정유 수출입 정제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관여하는 회사들에서 담합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지방 정부 특히 주정부 내에 있는 검찰총장 어터니 제너럴이라고 하죠. 네. 주정부 내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들로 하여금 소매 단계에서의 가격 담합 또는 무차별 인상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게 뭐 그렇다고 해서 오를 게 안 오르고 내려갈 게 안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잘못된 담합이라든가 또 검찰 측에서 소매 가격을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제는 이게 의도적인 이 가격 인상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만약에 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까지는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아직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 장성관 사무차장님이었습니다.